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아름아름 스몰캡, 스몰캡을 잘 아는 리서치 아름의 김도윤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가지고 와주시는 주제가 일맥상통하는 주제가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주제 먼저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LMM으로 진화된 생성형 AI, 디지털 광고 시장 지각 변동 예고. LMM, LLM. 예, 이 두 가지 용어를 지난번에 배워봤었는데 LLM 하면 대형 언어 모델, 그리고 LMM 하면 대형 멀티모달 모델, 이렇게 해서 이제 언어 쪽에서 이미지까지 포함한 다양한 것들을 배경으로 하는 그 AI를 LMM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계속 AI 쪽에 주목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연구원님.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짚어봤던 기업들 흐름 가운데서 요즘 눈에 띄는 기업 있으신가요? 네, 인탑스하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모델 솔루션 3개 같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인탑스, 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시장에서 AI 테마가 나오기 전에 먼저 리서치 아름에서 1선을 공개해 주셨고, 이번에 저희 방송을 통해서 또 2차적으로 2선을 공개해 주셨던 종목 가운데서 두 가지 종목이 또 랠리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주제를 또 세분화해서 가지고 와주셨는데, 계속해서 이 AI로 인한 변화, 기업들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시간은 AI와 디지털 광고 시장입니다. 어떻게 이번 이슈를 꼽으셨을까요? 네, 일단 이제 AI에 대한 투자가 워낙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는 신기한데 이 정도 느낌이었다면은 이제는 진짜 수익화를 어떻게 시킬지,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정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저희는 AI 기술 발전으로 인한 투자 기회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연구 중에 있다는 점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는 단순 신기술이 아니라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AI 이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 쪽에 속하겠고요. 이제 그렇게 인프라 구축하고 나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정답이 없지만 계속해서 같이 해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결국에는 재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신사업 창출이나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서 매출을 올려주거나 운영 효율화를 하는데 활용을 해서 비용을 낮춰주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는 결국에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일단 부합하는 산업을 찾아보니 마케팅과 광고 쪽에서 서비스 고도화도 가능하고 비용 감소도 가능하다. 이런 관점으로 좀 오늘은 광고, 마케팅, 이커머스 기업들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술 고도화 이전 시점에서는 사실 구글에서도 이미 AI를 많이 쓰고 있었죠. 저희의 검색어를 통했을 때 그 광고를 관련된 걸 띄워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에도 필수적이었고 그렇겠지만 이제 기술 고도화 더 되면서 앞으로는 이제 이 기술을 도입을 하지 않은 기업들은 진짜 생존을 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한 이후에 광고 제작 비용이 40% 절감이 됐다거나 네. 필요했던 인력의 50%가 감소했다는 등의 그런 것들이 수치로 좀 확인이 되고 있어서 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숫자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애플, 삼성전자, KT, 다들 이제 AI에 대한 그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엔비디아 실적이 정말 잘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기술을 구축하는 것과 이제 더불어서 이제는 이런 기술들을 누가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면서 오늘 좀 소개해드리는 기업들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작년 연말 그리고 올해 연초에 이렇게 챗GPT를 통한 AI의 화려한 대비가 있었다면 이제 내년도에는 상용화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가파르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루도 한시도 관련한 뉴스를 눈에서 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해 주셨던 것 가운데서 저희가 다음 달부터 GPT 스토어가 열린다. 오픈 AI 쪽에 소식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뭐 이제 코딩은 몰라도 또 소상공인도 챗 GPT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시대다라고 기획기사 계속 나오고 있고요. 챗 GPT 1700조 시장에서 유니콘을 꿈꾸는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AI가 바꿀 디지털 광고 시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오늘 이슈를 위해서 몇 가지 용어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LMM, 아까 잠깐 정리를 해드렸지만 반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습하지 않으면 계속 머릿속에서 잊혀지기 때문에 LMM 그리고 오늘 GPT 퍼블리싱 이 두 가지 용어에 대해서 일단 좀 확인을 해보고요. 그 밖에 또 알아야 될 용어나 개념이 있을지 짚어주시죠. 네, 일단 너무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LLM과 LMM은 이제는 그냥 비교되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MM이 LLM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갔다. 이 정도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퍼블리싱은 아마 GPT 스토어 관련한 그런 이제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앱 퍼블리싱 그냥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GPT 스토어가 어떤 그림으로 나올지 좀 사실 좀 헷갈려들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어떤 분이 이미 나왔다, 어떤 분은 아직 안 나왔다, 뭐 GPT 스토어 쳐보면은 뭐가 뭐 그 챗 GPT를 그냥 자동으로 만들 수 있다. 그게 GPT 스토어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 안 나온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좀 찾아보니까 안 나온 게 맞는 것 같고 GPT 스토어가 나왔을 때 뭐 앱 퍼블리싱처럼 뭐 GPT 퍼블리싱 이런 단어도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은 워낙 AI 기술과 관련된 그런 투자 분석글도 많고 이렇게 좀 사실 투자자분들이 모르실 단어를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좀 새롭게 아셔야 될 개념이 나오면은 그때 좀 더 앵커님과 함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GPT 퍼블리싱은 그러니까 GPT로 무언가 만들어서 유통을 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럼 기본적 분석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시장에 큰 변화를 몰고 온 생성형 AI 이미 몰고 왔나요? 변화된 양상 알아볼까요? 네, 사실 이미 몰고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보시면은 네. 이 영상은 인공지능으로 제작되었습니다라는 문구도 이제는 좀 흔치 않게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광고 시나리오는 챗GPT가 짜버리고 영상은 이미지 생성 AI 스테이블 디퓨전이 담당을 하고 배우들의 대화는 목소리 생성 AI 블루가 또 맞는 그런 모습으로 실제 영상이 촬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로 좀 찾아봤는데요. 이게 이제 뭐 쇼츠를 뭐 1분에 1000개를 만들어서 막 뭐 부업을 한다 그런 걸 알려준다 뭐 이런 영상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실제로 해보니까 사실 아직까지는 퀄리티가 제가 보기에는 돈을 벌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았는데요. 문제는 이게 한 3개월 전, 6개월 전에 만들어졌던 영상들이랑 또 비교를 해보면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사실은 뭐 일반인들이 진짜 집에서 상상했던 그런 뭔가 시나리오들을 입력해서 그 영상 제작해주는 뭐 회사에다가 비용을 조금만 지불하면은 자기만의 영화를 진짜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생각보다 빨리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광고 업계에서는 사실 비용 감소 쪽에서 굉장히 좀 크리티컬한 부분이 되겠고요. 물론 네. 관련해서 뭐 파업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쪽에서는 좀 좋지 않은 그런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분명히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글쓰기랑 뭐 일러스트레이션을 넘어서 광고 카피, 뭐 배경음악 제작, 광고 영상에까지 생성 AI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식료품 그 기업 한 곳에 뭐 신규 제품의 그 광고에 어떤 모델이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그 모델과 심지어는 그 모델이 광고한 그 신규 음료의 그 이제 페트병의 디자인까지 AI가 제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좀 화두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국내 분들한테는 뭐 그렇게 이상한 일이거나 신기한 일이 아니셨을 거예요. 뭐 21년도에 한창 메타버스 막 뜰 때 AI 가상 모델들이 TV에 또 워낙 많이 나오기도 했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거에는 근데 좀 비쌌다라면은 이제 좀 많이 싸졌다. 일단 이 정도로 1차적으로는 좀 저희가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업계에 계신 분들에 따르면 이제 보통 한 달 정도 걸리는 그런 시나리오 제작 과정이 챗GPT를 통해서 사흘도 걸리지 않고 전체 작업 기간은 뭐 3분의 1 가량으로 줄었다.
비용 또한 평균 광고 제작에 비해서 4분의 1 수준까지 줄었다. 이런 말씀까지 또 좀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희도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그럼 광고를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고민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비용 감소가 되고 AI 기술 도입될수록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고객사한테 어떤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똑같이 챗GPT로 뭐 시나리오 쓰고 영상 만들어 가서 대기업한테 광고해 드릴게요라고 하면은 아마 저한테 일을 안 주실 것 같아요. 아마. 근데 이제 기존에 하던 고객사는 잘하고 있는 그런 레퍼런스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어떤 신뢰감을 쌓고 레퍼런스를 만들어 놓고 뭐 그동안 해왔던 그런 관계들 이런 것들에 비춰 봤을 때 오히려 좋은 그 진입장벽 중에 하나로 또 작용할 수 있는 근거 중 하나로 또 본다면 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정말 예전에는 하나의 한 명이 만드는 유튜브 채널의 영향력이 이 정도까지 커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처럼 AI 광고 시장도 역시 1인 제작자들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또 무엇보다도 그 레퍼런스 말씀해 주셨으니까 아무래도 빅테크 기업들이 앞으로 AI 광고 상용화에 더욱더 기름을 붓고 또 관련한 레퍼런스를 이쪽을 또 잘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어떻게 만들어내게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사용자들에게 더 많은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5월에만 하더라도 광고주와 마케터를 위한 생성형 AI 서비스 구글 애즈 퍼포먼스 맥스라는 서비스를 출시를 했고요. 네. 이를 활용했을 때 광고주들은 이제 간단한 그 프롬프트, 이제 간단한 텍스트 입력을 통해서 메인 카피와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요. 마케터들 또한 해당 서비스를 활용을 했을 때는 제품 슬로건과 뭐 설명글 작성, 제품 이미지 설정, 이미지 품질 개선, 뭐 원치 않는 부분 제거, 이미지를 덧 입히는 등의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툴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광고주와 마케터를 위한이라고 해가지고요. 아마 B2B 서비스일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메타도 올해 12월까지 자체 개발한 이제 AI 상용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메타다 보니까 페이스북과 그 인스타그램에 어떻게 활용될지 저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글과 메타처럼 기존에 광고 매출 많던 기업들은 사실 조금만 서비스를 도입을 해도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국내에서도 분명히 관련된 그런 흐름 관측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게 정말 저희가 상상하는 것처럼 비용 절감으로 이어져서 좋은 흐름으로 나타날지 아니면 좀 새로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뭐 1인 광고 프리랜서들, 뭐 스타 프리랜서가 생긴다든지 이런 쪽으로 또 진행이 될지도 한번 같이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구글이 지난 5월에 광고주와 마케터를 위한 생성형 AI 서비스 구글 애즈 퍼포먼스 맥스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구글이 앞서 나가면서 이렇게 광고에 대한 툴을 제시를 했는데요. 앞으로 생성형 AI 광고 관련 주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AI 광고가 이제 막 태동하는 시장인 만큼 앞으로 광고나 마케팅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생성형 AI 광고 마케팅 시장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성장을 하게 될지 전망을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제가 그림은 준비를 못한 것 같은데 저희 보고서에 보면은 그 생성형 AI로 만든 광고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삼성생명이었나요? 거기 광고도 그렇고. 네. 국내에서도 벌써 맞습니다. 대기업들이 도입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조회수 1000만이 넘었던 엄청 귀여운, 아기자기했던 그런 핑크 공룡이었나요? 그런. 저거 지금 나가고 있어요. 네. 1000만이에요. 네. 대단하네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저희가 실생활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와닿는 것 같고요. 시장 전망치로 보게 됐을 때는 이제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AI를 활용한 디지털 광고 산업 규모는 이제 지난해 5,700만 달러에서 앞으로 1,920억 달러 규모까지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광고 마케팅 섹터에 주목하는 이유는 생성형 AI가 정말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 수익화 모델을 찾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로서 잘 접목할 수 있는 산업 중 한 곳이 광고와 마케팅 섹터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 조금 더 빠르게 기술 고도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요. 더 개인화되고 맞춤화된 광고로 광고 효과를 높일 수가 있겠고 광고 마케팅에 필요한 이미지나 영상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이게 실제로 얼마나 그 진입장벽을 낮추고 뭐 코딩을 몰라도 코딩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이런 얘기도 조금 논외지만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네. 제가 지난주에 서점을 가서 제가 코딩을 하나도 못하거든요. 네. 근데 GPT로 뭐 코딩하기 이런 책을 하나 사가지고요. 코딩 하시려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네. 와가지고 이게 진짜 GPT로 이제 저 같은 문과생들도 코딩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온 건지 제가 한번 검증을 해보고 네, 꼭 발표하셔야 됩니다. 네,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도 그 딥테크 투자 쪽 분을 얼마 전에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은퇴하시고 앞으로 소설을 쓰실 거라고 다른 지인분과 AI와 같이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AI 툴을 활용하면 창작자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게 그들이 AI가 만드는 어떤 이미지나 내용들을 가지고 영감을 받아서 또 인간이 더하고 다시 AI가 다시 뭔가를 던지면 거기에 영감을 받아서 뭔가 더해서 창작물을 더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영감을 주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면서 계속 좀 접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빠르게 발전해가는 기술의 움직임인데요. GPT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단계 더 변화한다는데 관련한 내용과 산업의 영향력 좀 살펴보겠습니다. GPT의 산업의 영향력 뭐가 있을까요? 네, GPT가 정말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GPT-5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던 그 멀티 모델, 라지 멀티모달 모델에 이제 기존에 이미지까지 됐었는데요. 이제 영상까지 뭐 학습을 하고 이제 뭐 학습을 했으니 아웃풋도 영상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될지 궁금한데요. 사실 텍스트와 이미지를 넘어서서 영상은 또 완전히 다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영상 쪽까지 된다면 저도 정말 영화 한 편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 그 다수의 영상 제작 AI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GPT만큼 그런 퀄리티를 가질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GPT-5가 공개가 됐을 때 정말 얼마나 현실적이고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영상 제작이 가능할지 지금까지 아시던 AI 영상 제작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이걸 보시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GPT는 지금까지 발표될 때마다 저희가 생각했던 그 어떤 한계들을 모두 깨왔고요. 실제 GPT-5가 나왔을 때 이게 어느 정도 기술력일지는 저희가 기존과는 다른 기준으로 분명히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영상 제작이 더 현실적이고 예를 들어서 뭐 드라마를 찍는데 진짜로 뭐 해외 촬영을 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벌써 항공권이 얼마나 많이 절약이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을 간단히만 생각을 해봐도 정말 혁신적인 그런 서비스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GPT-5가 나왔을 때 영상 제작 퀄리티가 얼마나 나올지 저희는 그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 GPT-5의 등장과 영상을 AI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의 그 퀄리티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아까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전망에서 AI를 활용한 디지털 광고 산업의 전망은 5,700만 달러에서 1,920억 달러 규모니까 그 수백 배, 거의 수천 배 가까운 성장이 예상된다고 전망치가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생성형 AI 시장의 성장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게 여기 포함되는 개념을 보니까 훨씬 더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가 400억 달러에서 32년도 1.3조 달러 규모로 연평균 39% 성장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AI 기술 고도화로 다양한 산업 내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목할 광고 마케팅 기업에 대해서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각 기업들의 핵심 사업과 실적 상태까지도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첫 번째 기업은 카페24라는 기업입니다. 이제 1999년도에 설립된 이커머스 플랫폼 구축 기업이고요. 저희가 이제 뭐 GPT로 막 상품 자동화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쇼핑몰을 만들어주는 그런
플랫폼 기업이다, 구축 기업이다 봐주시면 되겠고요. 주요 사업 부분은 EC 플랫폼, 결국에는 결제 솔루션, 뭐 비즈니스 솔루션, 공급망 서비스, 마케팅 솔루션, 그 이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그 쇼핑몰 운영하는데 필요한 각종 솔루션, 이 사업 부문, 주요 사업 부문이 되겠고요. 다른 두 가지는 뭐 인프라와 기타로까지는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200만 명 정도가 이제 전체적으로 동사 플랫폼을 이용 중이라고 하고요. 쇼핑몰 구축부터 뭐 운영, 결제, 뭐 마케팅, 상품 소싱까지도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최근 신규 출시한 유튜브 쇼핑 연동 서비스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요게 정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13일 ICT 업계에 따르면은 이제 올해 3분기 해당 서비스 새로 채택한 쇼핑몰 수가 2분기 대비 59.2%, 1분기 대비 215.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뭐 현재 구독자 146만 명의 네, 모르시죠, 이분? 네. 신님이라고 유명하신 분이에요. 아, 그래요? 메이크업 쪽으로 신님 유명하십니다. 아, 진짜요? 남자 아이돌, 네. 여자 아이돌, 뭐 메이크업 다 하시고요. 네. 굉장히 좀 건강미 넘치시는 분이세요. 아, 네,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이게 파실 네. 상품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워낙 실력이 좋으시니까요. 네, 그래서 그 영상에서 그 쓰인 그 제품을 바로 이미지랑 네. 팔고 있는 쇼핑몰로 바로 보내주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카페24 출시해서 최근에 사실 주가 상승은 AI보다는 그쪽에서 있었던 예.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나머지 두 분은 저는 몰라요. 아, 진짜요? 애주가 TV 참 PD님, 네. 깃불님. 네, 다 100만 명이 넘는 유튜버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 전에 근데 한 유튜버가 실제로 이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5분 만에 티셔츠 매출 3억 원을 판매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신규 서비스로서 이제 새롭게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고,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잘 파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유튜브에서 요즘 쇼핑 기능이 제일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유튜브를 하면서 쇼핑 기능 붙여가지고 많이 네. 팔아야 된다고. 근데 그게 진짜 엄청 좋은 수익원이 될 것 같습니다. 카페24도 수익원이 생겼네요. 이걸 통해서,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AI 쪽으로는 이제 쇼핑몰 운영할 때 있어서 뭐 이제 리뷰 관리나 뭐 사이즈 추천, 상품 자동 진열 관리, 콘텐츠 생성 이쪽으로 AI 솔루션을 15중 정도를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요게 기술이 고도화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맞춤형 광고 쪽으로 좀 더 될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는 동사는 이제 그 고객사들하고 동반 성장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보니까 뭐 이제 최종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 한 곳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AI 기술 고도화에 따라서 사업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카페24 봤고요. 그리고 그 다음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에코마케팅이라는 기업인데요. 네. 네, 광고 대행사로 2003년도 설립해서 2016년도 코스닥에 좀 상장이 됐습니다. 주요 사업 부문은 온라인 광고 대행이 있겠고요. 의류 제조 및 판매, D2C 커머스, 투자업으로 좀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인수한 D2C 전자상거래 업체인 이제 데일리 앵코라는 곳을 통해서 클럭이나 몽제 등 주력 브랜드를 만들고 네. 브랜딩과 비디오 커머스 마케팅을 통해서 성공 사례를 연달아 만들어냈습니다. 2020년도부터는 비즈니스 부스팅 기업으로 거듭나서 기업을 발굴하고 이제 육성하는 것까지 사업 부문을 확장을 해놨고요. 2019년도 글루가에 투자해서 오오라 브랜드를 6개월 만에 셀프 네일 업계 1위로 성장을 시켰고, 21년도에는 레깅스 회사로 알려진 안다를 인수해서 3개월 만에 흑자 전환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시간 리포트 자동화 프로그래밍인 오토파일럿을 도입했고, 오픈 AI 챗GPT와 네이버 클라우드 협업해서 AI 카피라이터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뭐 AI 크리에이터, AI 마케터를 특화해서 AI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 중에 있고요. 실제로 이제 프로젝트에 필요한 리소스 인력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성과를 창출해냈기 때문에 앞으로 비용 효율화 측면에서 AI 기술을 좀 많이 도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와, 정말 에코마케팅도 눈에 띄네요. 이렇게 AI 관련해서 AI 카피라이터, AI 마케터, AI 크리에이터라는 이런 직종 자체를 개발하고 있고, 브랜드도 알짜 브랜드 클럭도 정말 유명하고요. 저희 엄마도 굉장히 좋아하는 마사지 기기인데 이게 소형화되어 있고 근무하면서 마사지 받을 수 있는
모르시나 봐요.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거 네. 진짜 많이들 사셨어요. 클럭도 유명하고 뭐 안다르까지도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오호라도 많은 네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간편하게 쓰시는 그 접착식으로 쓰는 네일로 유명한 브랜드인데 이런 브랜드들을 인수하고 키워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광고 관련한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나스미디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데이터 매니지먼트 역량을 확보해서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광고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실제로 나스미디어 AI 수트라는 것을 출시를 해가지고요. 해당 AI 솔루션 통해서 고객사 매출 34%, 낙창률 37% 증가, 비용은 40% 절감이라는 수치를 좀 만들어냈습니다. KT와 좀 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대규모 언어 모델까지 협력 분야를 넓힐 계획이고요. KT가 자체 개발한 초거대 AI 믿음을 필두로 이제 다양한 서비스를 앞으로 제공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싸고 빨라지고 개인 맞춤형으로 만들 수 있는 광고 시장의 성장, 수혜 기업들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기업들의 투자 포인트 정리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 볼까요? 네, 일단 AI 기술, 생성 AI 기술 고도화로 이제 도입될 수 있는 사업 영역을 다들 갖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카페24는 이제 AI 솔루션, 판매 중인 AI 솔루션 고도화를 통해서 매출 성장 서비스 고도화 이뤄낼 수 있다는 점, 에코마케팅은 실제로 AI 트랜스포메이션 통해서 비용을 줄이고 있다는 점, 나스미디어는 AI 전문 모바일 플랫폼 광고 시스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해내가고 있다는 점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은 따로 안 짚어주셨는데 특별한 포인트는 없으신 건가요? 네, 실적은 사실 다들 괜찮습니다. 네. 카페24가 좀 적자를 기록하고 있긴 했지만 유튜브 광고 서비스로 인해서 흑자 전환 기조가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예상 실적이 영업이익이 580억 원 정도까지 되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들은 모두 앞으로 성장하는 기조로 확인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AI 광고 시장 성장의 수혜주 카페24 에코마케팅 나스미디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